네, 안녕하세요. 드론 무풍지대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를 한번 조립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는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요즘에 좀 많이 틀려진 게 있고 이래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동생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컴퓨터 대표 문시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주에서 엄청 컴퓨터 잘하는 친구고요. 일단은 컴퓨터 조립 컴퓨터가 있고 뭐 완제품 컴퓨터가 있는데, 완제품 컴퓨터는 일단은 조립이 다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신경은 쓸 필요가 없는데, 조립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부품 사가지고 다 조립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립할 생각을 안 하시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거지만, 일단은 조립이 이제 이렇게 될 거라 하는 거를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컴퓨터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컴퓨터를 만들 거는 아니고, 이게 제가 CCTV MVR 녹화기 용도로 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그래도 i5 이상급은 돼야 되니까, 그 정도 급으로 해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메인보드가 이제 요겁니다. 메인보드 컴퓨터에서 제일 큰 기판이고, 메인보드가 이렇게 쭉 있고, 이 메인보드에 CPU 끼우는 부분, 그 다음에 메모리 끼우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픽카드 끼우는 부분, 그리고 원래는 여기 M.2가 꼽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M.2를 꼽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살 필요가 없어서 그거 없는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CPU가 보통 이렇게 인텔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뭐 벌크도 있고, 맞습니다. 정품도 있고 한데, 뭐 그냥 보통 요런 거 보통 많이 사가지고 쓰게끔 돼 있고, 여기 CPU 팬도 이렇게 따로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PU 팬도 원래는 보통 이제 조립하면은 CPU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잘 식히게끔 좋은 것도 꽂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구성 위주로 그냥 녹화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CPU 한번 아까 전에 한번 보다시피 요거 CPU 보면은 CPU 코드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코드 i5 해가지고 10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CPU입니다. 지금 이제 더 좋은 뭐 11세대, 12세대 나오고 있는데, 뭐 걔들 비싸죠. 굳이 그거까지 갈 필요 없고, 요 정도면 해도 충분하니까 요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보통 요렇게, 뭐 정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삼성 메모리 케이스에 이렇게 여러 개 담겨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뭐 벌크 샀으니까 이렇게, 이것도 정품이긴 한데, 개별로 사면 하나씩 이렇게 은박지로 포장해 줍니다. 개별로 사면은, 예. 뜯어보면 은박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오다가 정전기에 의해서 이 메모리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박지로 쌓여서 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쌓여서 옵니다. 메모리도 보면은 이렇게 메모리에 정확하게 보면은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진 삼성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8기가 8기가라고 되어 있고, 8기가 단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꽂으면 16기가가 될 거고, 하나에 뭐 16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비싸니까 일단 8기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모리도 보면은 여기 메인보드 꼽힐 때 이렇게 꽂으면은 홈이 안 맞고, 이렇게 꽂으면 홈이 맞습니다. 이거랑 중간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반대로 홈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꽂아가지고 고장된 친구도 있는데, 그런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 고장 나는 거지만 메인보드 고장 나면은 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예전부터 지금 뭐 계속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하드디스크고요. 뭐 시게이트나 웬디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정품이면 정품 딱지를 이렇게 여기 하드디스크에다 붙이고 2년 안에 고장 나면은 AS 올려보내면 2년 안에는 공짜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AS 가능. 예. 그리고 시게이트 거니까 시게이트 공식 파트너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보통 요즘에 이제 속도 빠른 같은 경우에는 M.2나 SSD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그걸 부팅 하드디스크로 쓰고 요거는 이제 저장용으로 쓰는데 우리는 속도가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저장용 하나만 꽂아가지고 일단 오늘 조립을 할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케이스를 먼저 뚜껑을 따서 메인보드를 먼저 안착을 시킬 겁니다. 이제 백패널이라는 가이드부터 장착해야 돼요. 예, 메인보드에 보면은 백패널이 금방 요 뒤에 숨어져 있었는데 이 백패널을 먼저 저 뒤쪽에다가 모양에 맞게 이게 뒤집어 꽂으면 꼽히긴 꼽히는데 메인보드에 이 모양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랑 맞게끔 이 모양이랑 맞게끔 요렇게 지금 꽂아야 되는데 저것이 이제 꼽다가 손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손비는 사람들 많이 아프니까 장갑 끼고 하시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손벼도 뭐 괜찮으니까 하시면 되고. 장착하기 전에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고정하기에 복수 드라이버 두 개를 풀어줘. 예,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면은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홈이. 요 나사가 꼽히는 홈입니다. 나사가 꼽히는 홈 이렇게 꼽히는 홈이 뒤에도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메인보드는 이제 길게 이렇게 6개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간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이 앞에 당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왜냐? 이 폭이 좁으니까 이 폭에 맞춰서 저걸 풀어서 이 몇 미리 4mm입니다. 4mm 예. 4mm 복살로 풀어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예. 요 간격 때문에 당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요 동영상을 보면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요거 똑같은 거 사면은 조립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 자, 장착. 이제 요 복사를 당겨서 왔고 여기도 당겨서 왔습니다. 당겨서 와서 여기 있는 구멍이랑 여기 있는 구멍 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심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넣다가 확 끓기면은 큰일 나죠. 이 뒤쪽에 기판에 패턴이 끓여버리면은 이 메인보드 또 끝입니다. AS도 안 됩니다. 이거 끓이면은 AS 서비스 센터 다시 보내도 AS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놓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놓고 살짝 움직여서 해야 되지 이렇게 뒤에서부터 놔가지고 쭉 끓으면서 넣으면은 끝난 겁니다. 예. 예쁘게 놔주세요. 네. 예. 넣으면서 이쪽 뒤쪽에 이 모양이랑 잘 맞게 잘 맞죠? 해서 자, 케이스를 사면 케이스 하면은 나사를 다 줍니다. 서비스로. 요런 필요한 메인보드 고정시키게끔 나사를 다 줍니다. 요 나사를 이용해 가지고 6개를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드릴로 이렇게 절대 하겠죠. 드릴로 하면 안 됩니다. 드릴로 하는데 왜냐면 힘이 세가지고. 근데 저는 드릴로 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손드라이버로 맞습니다.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쪼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게 힘이 세가지고. 이런 임팩트 드릴로 이렇게 하면은 살짝 해서 딱 세워야 되는데 푹 끄면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메인보드 또 이 드릴로 또 끓습니다. 그러면 또 불량 납니다. 근데 이제 PC방이나 이런 데처럼 대량으로 조립할 때는 손드라이버 말고도 이렇게 드릴로도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임팩 말고 그냥 드릴로 해야 됩니다. 임팩은 또 이게 메인보드에 좀 데미지가 조금 갑니다. 열심히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쪼을 때도 항상 쪼을 때도 지그재그로 쪼는 방법을 대각선으로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왜냐면 한쪽만 먼저 쪼으면은 이쪽에 안 맞습니다. 왜냐면 뒤에 케이스가 휘기 때문에 구멍이 짧아집니다. 짧아진다고 또 강제로 또 드라이버로 또 눌리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초보자는 무조건 이렇게 손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메인보드가 이렇게 이제 거의 안착이 다 돼가고 있고요. 케이스는 이게 케이스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불도 들어온 거 있고 옆에 뭐 투명한 것도 있고 엄청 비싼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뭐 파워 서플라이가 2개 들어가고 있는 거, 2개, 4개씩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파워 서플라이 1개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보통 케이스에 옆에 그냥 투명하면서 불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까지는 다 따라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많은 케이블에 또 멘붕이 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이 케이스에 있는 패널들인데 요 보시다시피 요 제일 자, 큰 거. 케이스 정면에 보면은 이게 파워 버튼, 그 다음에 리셋 버튼, 그 다음에 USB 3.0 버튼, 그냥 USB 버튼, 그 다음에 오디오 버튼, 그 다음에 LED 불 들어오는 버튼, 요런 선들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파란색은 USB 3.0. 예, USB 3.0 케이블을 저기 메인보드에 요 똑같은 모양으로 꼽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케이스 그 다음에 2.0. 예, USB 2.0 케이블은 요렇게 왼쪽에 있고 USB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전면에 3.5 그 파이 저기 스피커하고 예, 마이크.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꽂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워 버튼, 그 다음에 리셋 버튼, 그 다음에 파워 LED 버튼은 왜 쪼개놨냐면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쪼개져 있고요. HD LED는 이렇게 보통 붙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방향이 틀리면은 불이 안 들어올 뿐이지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가 아니면 안 꼽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구멍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끝에서 두 번째 게 구멍이 막혀져 있고 여기는 끝에서 첫 번째 게 막혀져 있습니다.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안 맞으면 안 들어가면 딴 데 잘 보고 꽂으면 되는데 끝까지 누르다 보면 안 되니까 거기 맞는 걸 찾아서 잘 꽂으면 되고요. 메인보드에 한번 꽂아 볼게요. 일단은 큰 거부터. 초보자들이 제 방향에 그냥 바로 꽂습니다. 이는 안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케이스에 구멍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선을 돌려서 깔끔하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들이 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꼽혀 있으면 이 선들이 그냥 너저분해지는데 아니 쿨러에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케이스를 세워서 이 요즘 케이스들은 이게 선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이용해서 저 바깥으로 나가서 제일 단거리로 나가서 이 뒤쪽에서 왔으니까 이 뒤쪽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꼽습니다. 방향 맞게끔. 홈도 다 보면 맞기 때문에 그냥 홈 보시고 3.0 같은 거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데 다음은 맞으면 따까닥거리면서 들어갑니다. 밑에 잘 보시면 오디오 홈은 여기 하나 없는데 딱 보면 하나 없는 거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디오 AFP라 적혀 있고 메인보드에도 오디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USB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게 좀 어두워서 그런데 한번 눕혀가지고 밝은 데서 장착했고 지금 오디오를 한번 꽂았고요. USB는 2.0은 여기 보시면 USB 적혀 있네요. USB라고 적혀져 있죠. 예쁘게. 그 자리에도 필요한 대로 꽂고 그 다음에 패널 마지막. 마지막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보다는 초보자들이 제일 이게 어디 꽂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 대신 아주 미세하게 작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하드 HDD LED.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HDD 위에 밑에는 HDD 위에는 PWR 플러스 파워 LED. 그 다음에 LED 마이너스 이게 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오른쪽 옆에 있는 리셋 그 다음에 파워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방향대로 꽂으시면 되고요. 한 개씩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꽂았는 거는 하드 LED. 하드디스크 LED고 그 다음에 파워 LED 두 개 지금 메인보드에도 플러스로 써 있고
저기 선에도 플러스라 적혀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지금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첫 방송에서 긴장됩니다. 보통 이거 한 개 조립하면 한 몇 분 걸려? 20분 안 걸립니다. 그렇지. 네, 장착 다 됐고 선 좀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저게 잘못 꼽힌다 해가지고 고장 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꽂아 놓고 뒤쪽에서 케이블 타이로 한번 아직 안. 맨 마지막에 파워 서플라이 선들이랑 다 한 다음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CPU를 먼저 조립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조립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취향인데 맞습니다. 먼저 조립해 놓고 나면은 이걸 자꾸 세웠다 높였다 하면서 이게 CPU 팬이 계속 이렇게 좀 간섭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팬인데. 금방 여기 케이스 팬이 돌아가는데 이 케이스 팬은 파워 서플라이에 이렇게 생긴 데다가 바로 꽂아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케이스를 쓰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케이스 팬이라고 메인보드에 꼽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꼽도록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그다음 HDD. 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장착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드디스크 이게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데 이 하드디스크를 이따 장착하다가 이따가 메인보드에서 쿡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쿡 떨어뜨리면 메인보드 또 끝이 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HDD가 적혀 있네. 예, 한번 볼까요? 어디? 여기에 SSD는 여기. SSD는 여기 꽂고 HDD는 HDD는 여기 꽂고 여기도 SSD로 잡혀 있는데 두 개 다. 그럼 여기. 예, 저기 HDD라고 여기 적혀져 있네요. 예, 그 부분은 구멍이 맞게끔. 네, 맞습니다. 아구가 딱 맞습니다. 예, 구멍이 여기 지금 현재 4개, 예, 요 4개 나사 구멍이랑 저거랑 맞게끔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하죠. 케이블이 여기 간섭이 있을 거니까 이 반대로, 예, 반대로 이렇게만 간섭이 없게끔, 예, 바닥에서 장착이 될 겁니다. 하다 할 땐 한 명 잡아주면 편합니다. 예. 드릴도 이렇게 토크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토크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드릴 나사 부러집니다. 그냥. 맞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이제 다 끝났고,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또 메인보드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SATA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네, SATA 케이블 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6.0입니다. SATA 케이블이 옛날부터 뭐 SATA 1 뭐 저기 2.0, 3.0, 4.0 막 나오다가 이제는 6.0까지 나옵니다. SATA 케이블도 이 끝에 보면은 기억자.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역자가 하드디스크의 기역자랑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맞으면 닦으면서 들어가고, 대부분 여기 락이 위로 가도록 해서 하드디스크 위쪽으로 해서 꽂으면 거의 맞습니다. 예, 따까닥 끼워졌죠. 그 다음에 바로 꼽으면 되는데. 바로 꽂으면 되는데 그래도 선이 조금이라도 예, 가리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옆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은 그 1번, 2번, 3번 이런데 순서대로 꼽으시면 예, 순서가 다 있는데, 예. 뒤에 꽂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순서대로 하드디스크 많이 달 거라면 순서대로 꽂는 게 맞고요. 뒤에 꽂아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인식은 다 됩니다. 자, 이제 파워 장착하겠습니다. 예, 이제 파워 서플라이. 제일 일이 많습니다. 이게. 파워 서플라이 이게 요거는 마이크로닉스 제품 500W입니다.
와트 수도 중요한데 이게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팬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내구성, 실제로 이게 500와트까지 출력이 내는지 이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금액은 착하면서 뭐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파워 서플라이들은 들어보면 압니다. 이거 무게가 좀 되는데 싸구려 파워 서플라이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딱 1년 쓰면 딱 고장나는데 좀 좋은 파워 서플라이들은 무게가 있고 조용하고 좀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가 안 좋으면 컴퓨터가 정말 잘 고장납니다. 이게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부품들이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잘 쓰는데 파워 서플라이가 전기가 굉장히 불안하게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있는 CPU 주위에 있는 지금 이런 캔 타입의 콘덴서는 안 터지는데 예전에 있던 CPU 근처에 있는 CPU 전압을 담당하는 콘덴서들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픽카드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파워 서플라이도 미리 맞습니다. 위쪽으로 선을 넣어서 그냥 앞에서 바로 꽂으면 뭐 쉽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선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CPU가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 요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CPU에서 발생한 열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은 또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바닥이고 뜨거운 열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연적으로. 일단은 지금 그 선을 아까 전에 그 좁은 구멍으로 다 보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 메인보드에 간섭이 안 되도록 조심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나사는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를 조립했던 그 나사랑 동일한 나사를 사용합니다. 구멍은 이렇게 맞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파워 서플라이를 꽂더라도 크기만 맞으면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다 됐고요.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왔던 이 선들이 있는데 지금은 선이 이렇게 많이 깜장색으로 많이 예뻐졌는데 예전에는 뭐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뭐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그 색깔마다 다 전압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원래 검정색은 다 그라운드로 다 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12V 출력이 나오고 빨간색은 3.3V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녹색이 있는데 녹색은 파워 서플라이 켜는 스위치 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헝클어진 거를 이렇게 하나씩 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메인 전원, 메인보드 24핀 넣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인보드에 꼽히는 메인 전원입니다. 이게 보면은 옆에 거 따로 하나 이렇게 분리도 되죠, 그죠? 20핀짜리. 예를 들어서 20핀짜리 메인보드는 요거 빼고 꼽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요거 꽂은 상태로 메인보드에 꽂아줄 겁니다. 놓고 메인보드에 방향이 맞도록 눌러줍니다. 딸까닥. 그 다음에 CPU 전원 8핀 넣겠습니다. CPU 메인보드에도 전원이 따라갔지만 CPU에도 8핀 전원이 또 따라갑니다. 이것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락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또 최단 거리 어느 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짧냐 하면은 다시 사실은 여기서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 이 모델은 여기 원래 요 근처에 있는데 CPU 여기 이쪽에 이쪽 주위에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메인보드에 CPU 전원 공급해주는 잭을 8핀을 일단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픽 카드 그건데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도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전원을 공급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래픽 카드들은 이게 전원을 두 개를 같이 공급해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좋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두 개 꼽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가 한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같이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온보드에 있는 맞습니다. 내장형 그래픽.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쓸 거니까 얘는 안 쓸 겁니다. 안 쓴다고 해서 그냥 이게 쭉 자르면 안 되고 뒤에서 잘 말아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보드 그래픽 카드를 쓰게 되면은 이 출력이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DVI랑 그 다음에 디서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DVI 같은 경우에는 HDMI라도 변형 가능하고요. 이제 그리고 하드디스크 있죠.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에 그 데이터 케이블은 꽂았는데 하드디스크에 전원도 꽂아줘야 됩니다. 다 이것도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양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최단 거리 홀로 찾아 들어가서 저기다가 옆에다가 꽂으면은 딸까닥 꼽혔죠. 다음은 CPU 케이스. 다음에는 CPU 케이스 케이스 펜. 펜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IDE.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 방식의 잭은 요즘에는 많이는 안 쓰이는데 이제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선 관련은 다 끝났습니다. 선 관련은 다 끝났고 이 뒤쪽에서 선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쪽 뒤쪽 케이스가 안 닦입니다. 이런 고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선 정리하라고 요런 고리에다가 얘를 넣고 케이블 타이를 묶어줍니다. 넣고 좀 큰 거 쓸까? 아닙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구부려서 하면은 바깥으로 나오니까 요령이죠. 꽉 눌러서 케이블 타이로 최대한 당겨서 쭉 어차피 튀어나오면 상관없는 게 그 케이스 보면 일부러 그 선 뺨에 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케이스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요런 것들이 좀 튀어나와 있어도 카바가 가능하네요. 만약에 이게 안 튀어나와 있으면은 저 카바 때문에 그 부분이 불룩해지면서 케이스 닫기가 힘들겠죠. 옆에 나머지도 나머지 안 쓰는 선도 정리를 잘 합니다. 공구 같은 거 쓰다가 이 메인보드 가위 같은 걸로 긁으면은 큰일 나죠. 또 큰일 납니다. 조립할 때마다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왜 갑자기 잘하다가 왜 갑자기 거기 이렇게 헝클어져? 아닙니다. 어? 먼저 상관없는 게 일단 요 고정만 했는데 고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쪼아도 되겠다. 고리가 없으니까 고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로 다시 그렇지.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나 옛날에 돼지꼬리 다 감았어.
이 정도만 해도 뭐 90. 자, 이 정도는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뒤에 뚜껑을 닫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예, 눌러서 예, 케이스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딸려온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해서 뒷판 케이스는 닫았고요. 예, 지금 잠깐 쉬는 짬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 컴퓨터 조립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메인보드 타입은 H410M-K.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메인보드. 왜냐면 이 메인보드에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면은 이 모델명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CD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 CD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10용, 윈도우 7용, 뭐 윈도우 뭐 XP용 이런 드라이버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DVD-롬이랑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쓰니까 잘 없죠. 그리고 인텔 칩 H410 칩셋에 관한 드라이버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윈도우 10 이상 깔게 되면은 그런 드라이버들이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메인보드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뭐 목차 영어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는 어떤 CPU를 호환이 되는지, 어떤 칩을 썼는지, 어떤 메모리들을 2개까지 꽂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D서브랑 DVI, D 단자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쭉 USB는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스펙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마더보드 그 오버뷰라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메인보드에 글자가 다 적혀 있긴 하지만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CPU CPU 파워 잭이고, 요거는 CPU 펜, 여기는 메모리, 여기는 메인 파워 잭, 그 다음에 여기는 USB 3.0, 그 다음에 이쪽에는 SATA 케이블, 여기서부터 1, 2, 3, 4,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프론트 판넬의 모양들, 스피커가 1, 2, 3, 4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USB 2.0 단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USB 5V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USB 같은 경우에는 5V, 그 다음에 USB 마이너스, USB 플러스, 그라운드 이런 순서대로 돼 있죠. 이런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메인보드 아까 전에 꼽으려고 했던 펜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한번 설명서는 한번 잘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CPU를 넣을 때 요렇게 하지 마라. 요 그림대로 요렇게 해라. 요렇게 안 하면은 안에 있는 그 되게 작은 핀들이 구부러졌을 경우에는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도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락을 펼쳐놓고 2개를 요 홈이 맞게끔 해서 A와 A를 동시에 힘을 줘서 밑으로 딱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락이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게 보통 컴퓨터 쓰다가 보면은 보통 부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코드를 안 꽂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발밑에서 발에 많이 치여가지고 이 메모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메모리가 눈으로는 안 빠졌는데 살짝이라도 빠지면 부팅이 안 되면서 뭐
삐삐삐삐 이런 비품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가 빠지면 삐 길게 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소리 안 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메모리 정도는 한번 뺐다가 끼울 수 있게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뺄 때는 요쪽 락만 먼저 눌리면 한쪽이 딱 튀어 올릅니다. 그러면 한쪽 잡고 당기면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예, 뭐 설명서 여기까지 있고요. 자, 다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CPU 아까 전에 하지 말아 했던 이걸 열어서 이 핀을 손으로 누른다든가 아니면은 CPU 방향이 안 맞는데 막 강제로 누른다든가 그러면은 또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먼저 열어줍니다. 케이스 열어주고 조심해서 여기 보면 CPU에도 보면은 방향이 있어요. 홈이 2개 있습니다. 요 홈 보시면 요 잠깐만 요 위에 홈 손 때문에 안 보여. 아 홈 2개 있습니다. 이 홈이랑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홈이랑 양쪽 홈. 홈이랑 맞아야 됩니다. 자 천천히 그냥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닫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뚜껑을 빠집니다. 닫으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빠집니다. 예. 손으로 안 빼도 돼? 예, 자동으로 빠집니다. 좀 좋아졌네. 예. 그 다음에 쿨러를 꼽아야 됩니다. 네, CPU 쿨러. 이 CPU 쿨러가 또 이제 초보자들이 이 조립을 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CPU 발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꼭 뭐 한 2개 정도는 박혀 있는데 꼭 2개는 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CPU 열이 여기에 전달이 돼서 이걸 충분히 식혀야 되는데 공간이 떠 있으니까 열을 못 식혀가지고 지 혼자 다운되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CPU 팬이 정확하게 장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같은 경우에도 요 똑같은 것 같은데 썸을 구리스를 예. 제일 중요해요. 썸을 구리스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리스가 발려져서 나옵니다. 원래는 사제 쿨러 같은 것들은 따로 구리스를 사서 별도로 칠해줘야 됩니다. 이 썸을 구리스의 역할은 열 돈조제 역할로서 이 CPU와 쿨러를 맞닿게 함으로써 최대한 그 공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알루미늄 팬이랑 이 CPU 이게 판이랑 2개가 최대한 밀착되게끔 해주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예. 선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초보자들이 꼭 조립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선들이 꼭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팬이랑 간섭이 돼서 위험합니다. 다르르르 끄기도 하고 아니면 이 팬이 또 안 돌아요. 안 돌면은 또 메인 부팅이 또 안 돼요. 그러면 화면에는 이제 영어로 CPU 팬이 돌지 않습니다라고 영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영어를 안 보죠. 같은 경우에 안 보고 여기 CPU 펜 꼽는 잭이 있어서 여기로 연결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기니까 저 같은 그렇지. 경우는 이제 돼지 꼬리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늘어나게끔 만든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딱 좋죠. 먼저 이걸 먼저 꽂게 되면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꽂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 와 떨지 않습니다. 안 떨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꼽히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눌러서 맞습니다. 돌리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냥 눌러 놓기만 하는데 예, 눌러서 한 개씩 정확하게 4개가 다 눌린 상태로 손으로 뭐, 꼭 누른 상태로 대각선으로 딱깍 4개 다 소리 났죠. 들어도 될 정도로 예, 이제는 그런 꽉 게 물린 겁니다. 예. 이러면 간섭도 받지 않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메모리 장착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메모리 첫 번째 슬롯을 꼽아준 게 좋죠. 두 번째 꽂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양손으로 딱딱. 아까 AA 지점을 딱딱 눌러서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다시 한번. 자, 뺄 때는 이렇게 빼고, 자, 끼울 때는 2개 다 같이 동시에 따닥 소리 들었죠? 예, 이러면 끝입니다. 네, 모든 조립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드웨어적인 조립은 다 끝났고 뚜껑도 닫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웬만하면 부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확인하는 게 좋죠. 보통 초보자들은 뚜껑을 열어놓고 있는 게 좋죠. 왜냐? 돌아가는지 왜냐면은 그렇죠. CPU 펜이 돌아가는지 케이스 펜이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그래픽 카드 펜이랑 뭐 다른 선들이 간섭이 있는지 봐주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윈도우 까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 이제 OS를 깔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도 꽂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랜선까지는 꽂을 필요는 없고요. OS 깔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켜면은 켜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안 켜진다고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파워 서플라이에 일자 방향으로 이렇게 딱가닥 해놓고 파워를 누르면은 이게 CPU 펜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모니터에 이런 자기 회사의 메이커가 뜹니다. 뜨고 하드디스크에 아무것도 안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자, 이 화면이 나오면은 다 된 거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한번 다시 뺐다 끼고 온다든지 CPU 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 버튼은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린다면은 일단은 요런 거에 쭉 뭐 많이 뭐 멋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CPU 온도가 이제 31도로 해가지고 쭉 계속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80도 90도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CPU 펜이 잘못 꼽혀가지고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못 식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정상적으로 온도가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꼽혔다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메인보드 온도고요. 그 다음에 CPU 코어 전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 펜이 이제 RPM이 분당 이제 943번 정도 돈다. 그런 거 있고 케이스 펜은 아까 전에 메인보드에 있는 케이스 펜 자리에다가 안 꽂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시몬스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고 껐다 켠 상태에서 F1 또는 딜리트 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F4도 있고 F6도 있고 한데 이거는 F1입니다. F1 누르면 이렇게 진입이 되는 거고요. 이 진입에서 이제 부팅 메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USB로 부팅할 건지 어디를 할 건지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나는 좀 더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모드로 들어갑니다. 고급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모니터는 어떤 걸 쓸 건지 뭐 고급에서 부팅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펌웨어를 아예 바꾸고 시작할 건지 아니면 뭐 오버클럭킹을 할 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초보자는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 거 그냥 정상적으로 메모리 8기가 꼽혔는지 그 다음에 CPU 아까 전에 이지 모드로 갔을 때 CPU i5 이거 꼽혀 있구나. 메모리 8기가 꼽혔구나. 하드디스크 4테라 시게이트 거 꽂혔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PU 온도가 크게 안 올라가는구나. 요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윈도우를 새로 깔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뭐 옛날에는 뭐 CD롬에는 그런 걸로 깔았었는데 요즘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택도 없습니다. 다 USB로 깝니다. USB 3.0이나 상관없습니다. 2.0이나 뭐 상관없고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껐다가 켜면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서 껐다 켜면은 이게 운영체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USB를 자동으로 USB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OS가 깔린 상태에서 다시 OS를 새로 깔려가면은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 부팅 순서에서 요 USB를 찾아가지고 이 USB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저장하고 나가면은
예, USB부터 부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USB를 또 뺀 상태면은 USB 없으면은 그 다음 순서로 또 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꽂았는데 한참 동안 지금 이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USB. 얘가 이제 USB 내부에 있는 파일을 하드디스크 이거 메인보드로 데리고 와서 이 화면을 띄운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보통 그냥 엔터. 예, 지금 설치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줍니다. 네, 정품입니다. 네, 그리고 정품 주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제품 키가 없음 해가지고 일단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보통 홈 에디션으로 프로로 가정용하고 전문가용인데 전문가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용으로 깔고 기능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데는 홈이랑 프로랑 큰 상관은 없고 맞습니다. 프로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로 우리가 파일 공유한다든지 이럴 때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로 가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여기 우리가 윈도우가 이미 깔려 있다면 업그레이드겠지만 최초기 때문에 예, 설치 밑에 거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드디스크를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4테라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2테라 2테라 쓰고 싶다면 여기서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그 용도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다시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 만들었어. 다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영체제랑 그 다음에 데이터 공간을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분리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3815447은 다 이걸 한 개로 통째로 쓸 때 3815447 이게 4테라라 해가지고 40000으로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3815447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 예를 들어서 500기가만 C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500000000을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거 새로 만들기 해서 나머지 전체를 쓰시고 그리고 D 드라이브 쓸 건 포맷. D 드라이브도 포맷을 해주시고 C 할 건 바로. C는 바로 될 거니까 해서 다음. 그러면 아까 전에 주 파티션을 내가 새로 만들어서 그 주 파티션에다가 윈도우를 설치를 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가만 놔두면은 순서대로 쭈르륵 갈 거고요. 대부분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컴퓨터 속도에 따라 틀린데 빠른 거 같은 경우에는 한 6분 내로 끝내는 것도 있는데 이 속도로 봐서 한 10분이 끝나. 얘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그지? 네. 이게 i5 10세대니까 그리고 USB를 더 좋고 3.0에다 꽂고 이러면 USB 더 빠른 거 쓰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기다리면은 완료하는 중 하고 내가 재부팅까지 하면은 그때 요 메모리를 빼주시고 재부팅을 하면 됩니다. 재부팅을 하고 우리는 또 정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품 DSP 그 키를 넣을 겁니다. 그 키까지 넣으면은 이제 정품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윈도우도 정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뭐 이렇게 아예 정품 패키지로 되는 걸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SP 팩으로 되는 것도 살 수가 있고 뭐 교육용 팩으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종류에 자기 용도에 맞는 정품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정품 뭐 안 하고 이제 그 크래킹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업데이트 한 번씩 하고 나면은 꼭 정품 인증하라고 계속 사람 귀찮게 합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은 좀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품 써주는 게 맞겠죠. 다 됐고 얘가 재부팅 하는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USB 메모리 빼야 정상적인 부팅이 됩니다. 저거 꽂아 놓고 있으면은 다시 윈도우 설치하라 하면 또 나옵니다. 네, 뺐고요. 해가지고 윈도우 부팅이 되면은 이제 뭐 처음 사용한 거 뭐 감사하다 그거 막 나옵니다. 그냥 다음 하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SSD였으면은 끝났습니다. 훨씬 더 빨랐을 건데 지금 하드디스크라 가지고 이렇게 니엇니엇 돌아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M.2나 SSD를 꼭 사시고요. 그 다음에 SSD도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예, 속도 비싼 거,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이 빠른 SSD 쓰는 이유는 부팅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돌아갈 때도 빨빨 돌아가게 하려면은 무조건 SSD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이런 하드디스크로 써도 됩니다.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그리고 저 하드디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뭐 보통 이제 SMR 방식을 많이 쓰는데 SMR 방식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방식이 여기 저장했다 저기 저장했다 하면서 뭐 조각 모음도 막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 CMR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집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레드하드가 어디 들어가냐면은 뭐 이렇게 스토리지나 서버 미러링 하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걔들은 하드디스크가 뭐 최소 뭐 4테라만 돼도 2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좀 많이 비싸죠. 그리고 어떤 하드들은 단수로 한 개씩 쓸 수가 있는 그런 하드들이 있고 꼭 두 개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하드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게이트에서 쓰는 저렴한 그냥 일반적인 하드디스크고요. 웬디 같은 경우에는 또 색깔별로 뭐 웬디 블루, 퍼플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걔네들마다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가격도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보면은 아까 전에 봤는데 이게 80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80 플러스라는 얘기가 이제 이게 500W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500W 전격이 된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이런 표기가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 500W라 하더라도 한 2만원대에도 나오는 500W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500W면 한 4만원 정도 대는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준비 중은 그러면서 이제 뭔가 화면에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동영상 찍는 거는 시간 낭비고 다 다음 확인 다음 하면 됩니다. 왜냐 랜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 합니다. 랜 연결된 사람들은 인터넷 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등록하세요 막 나오는데 안 연결하고 그냥 다음 하고 건너뛰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부팅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음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수스 뭐 앱 다운로드 있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니오에서 하고 깨끗하죠 윈도우. 예. 일단은 이제 랜선을 이제 연결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개인 연결 들어가서 하드니까 느리다. 네, SSD. 예, 원래 SSD면 벌써 하면 진입했습니다. 예, 여기서 테마를 바탕화면 아이콘 눌러가지고 테마를 좀 바꿔주고요. 네, 컴퓨터 아이콘 나오게 하고 휴지통 아이콘 나오게 하고 이거는 개치 맞습니다. 안 나와도 돼 그런 거. 예. 예, 이거는 그런 거 눌릴 일이 없어. 자, 제품 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품 키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CPU 이름이 뭐고 메모리가 뭐고 쭉 나오고 여기 보면은 제품 키 변경. 제일 아래 보면은 제품 키 변경 윈도우 버전 업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정품 인증이라고 뜨고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윈도우 10 프로 해가지고 제품 키가 어떠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품 키 변경을 눌러서 이 제품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 제품 키는 저희가 구입한 제품 키를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예, 정품 키를 넣었고요. 예, 정품 인증을 누르면은 지금 그래픽 드라이브 잡았어요. 예, 정품 인증을 누르면은 정품 인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윈도우 깔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랜 드라이버 잡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칩셋 잡고, 그래픽 카드 잡고, 뭐 사운드 잡고 막 다 했었는데 요즘에 웬만큼은 다 잡히고요. 필요한 것만 잡으면 되고요. 이제 아까 전에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예, 이제 닫기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정품 인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한번 장치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저기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속성 들어가면은 예, 오른쪽에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장치 관리자를 클릭하면은 느낌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 여기 지금 보면은 요런 것들이 느낌표 있죠. 근데 나머지는 느낌표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예, 잡습니다. 없지만 이게 지금 윈도우가 요즘 거는 보통 보면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돼서 인터넷이 되는 상태면은 지 혼자서 맞습니다. 드라이버를 막 당겨와서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특별한 사운드 카드, 그 다음에 뭐 좋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를 내가 다시 다운받아서 올려야 되고요. 또 어떤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맞는 드라이버를 올려야 되지 그냥 정상적으로 윈도우에서 그냥 올라가는 드라이버를 쓰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까 전에 PCI 메모리 컨트롤러, SM버스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전에 이 메인보드 칩셋 메모리 칩셋 그 회사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면서 저게 없어질 겁니다. 만약에 안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인텔 칩 아까 전에 410 뭐야 보드가 H410. H410 보드기 때문에 H410 H410 칩셋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면은 저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만 기다려. 예, 지 혼자 지금 껌뻑껌뻑거리면서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보드 그래픽 카드니까 인텔 UHD 그래픽 카드도 자동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막 계속 껌뻑껌뻑거리면서 혼자 잡습니다. 잡습니다. 네, 사운드도 아마 인텔 거. 인텔 걸로 자동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도 랜카드. 랜카드도 기본 잡혀 이게 윈도우 10 안에 들어있는 드라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따로 안 잡아줬지. 만약에 이게 운영체제가 XP라든지 이런 거였으면은 이 드라이버를 새로 다운받아가지고 잡아줘야만 그 다음부터 인터넷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리스 랜까지 있고 뭐 블루투스 랜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하니까 다 따로따로 다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드라이버들을 내가 일일이 뭐 메인보드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뭐 칩이 뭔지 뭐가 뭔지 이렇게 다 안 보고도 그걸 검색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다운받아가지고 클릭하면은 내 칩셋이 뭔지를 쭉 알려주고 그 칩셋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링크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USB에다가 일일이 드라이버들을 종류대로 다 집어넣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했고, 최소한 랜 드라이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랜이 잡혀야 나머지 드라이버들을 다 올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3DP라는 거 많이 썼고요. 3DP. 예, 3DP. 그 다음에 일단은 랜은 3D넷. 아, 3D면 일단 3D넷으로 먼저 랜 카드를 잡고, 그만큼 하면 랜카드. 그 다음에 랜 카드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서 3DP를 다운받아서 맞습니다. 3DP로 다 다운받아서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런 기본적인 뭐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라이버들이 윈도우 10에서는 거의 그냥 잡힙니다. 네. 이 시간 좀 걸립니다. 혹시나 안 잡힐 경우엔 여기 시스템 설정 가시면 설정에서 이제 컴퓨터 설정 컴퓨터에서 가시면 설정에서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업데이트 및 보안 업데이트 가시면 윈도우 윈도우 업데이트 업데이트. 가면 업데이트 확인을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이 안에 혹시나 안 돼 있거나 빠져 있던 것들이 자기가 이제 정품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깔아줍니다. 이 신경 쓰시죠. 정품이 아니면 정품 아니면은 맹또 그것도 깔아주는 것 같습니다. 정품도 아니다 아, 까는데. 나 뜨네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드라이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 깔린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받는 중입니다, 사실. 디펜더 예. 방화벽 깔리고,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웨어, 예, 랜섬웨어. 그 다음 랜섬웨어,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넷 프레임워크. 맞습니다. 예. 한글 깔로 필수죠. 넷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게임 안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다 다운 받아 주면은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21H1 버전이네요. 윈도우 10. 가장 최신 윈도우 예. 버전이죠. 제일 요 버전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안 받고 계속 미루고 하다 보면은 혼자서 업데이트 한다고 계속 느려지다가 부팅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도중에 절대 컴퓨터를 강제로 끄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 근데 업데이트 도중에 강제로 한번 꺼봤지. 위험합니다. 아니야. 예. 꺼서 다시 켰을 때 예.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마치더라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예, 있어요. 근데 와 그거 찾아가더라고. 예. 나 일부러 못 찾아가라고 꺼봤는데 되더라고. 저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들은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은 그 부분도 다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데 그 메인보드의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난을 찾다가는 메인보드 또 못 씁니다. 왜냐? 그 펌웨어가 없기 때문에 부팅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따로 이제 그 펌웨어를 다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걸 넣어서 USB로 강제로 집어 넣어서 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또 메인보드 AS 올려 보내야 됩니다. 올려 보내면 또 펌웨어 또 잘못 만졌다고 아저씨들이 또 뭐라 합니다. 3,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놔두고 가야겠다. 예.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해놓으면은 이게 끝까지 지 혼자서 업데이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군다나 SSD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욱 느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를 조립할 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답글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